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생에 단 한 번은 도끼를 품어라 라는 책입니다. 권민창 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적당히라는 단어를 인생에서 지우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성공을 갈구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는 단어에 매몰되지 말고 어떻게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안정은 도태를 불러오고 적당히는 나태함을 불러오기 때문인데요. 이 책은 한 번 사는 인생 간절히 후회 없이 살도록 이끄는 책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익숙한 대로 생각하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몸도 힘들지 않고 머리도 힘들지 않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에 대한 프로세스가 입력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반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면 몸과 머리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껏 해온 일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접근해야 성공합니다. 미국의 유명 가수 폴라 압둘은 해야 하는 것 이상을 할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일상의 큰 변화 없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민을 하며 나이를 먹어가는 삶이 좋다면 그렇게 살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작은 날개의 짓을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똑똑하게 분석하는 것, 그것이 날개의 짓의 시작입니다. 작은 날개의 짓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결국 끈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는 걸 깨닫고 쉽게 포기합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경험이 선으로 연결되기는커녕 자존감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정확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다 결국 좌절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가를 알았다면 똑똑하게 그 일에 대해 분석해야 합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전문가적 소양을 쌓고 역량을 개발하는 것은 절대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교육을 듣는다고 빨리 성장한다는 보장도 없고 원하는 목표를 절대 단기간에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인지하고 끈기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하는 일을 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가치관이 맞는 일이어야 무엇보다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열망이 있어야 좋아하는 일에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맞고 재능도 있고 주변인들의 평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그 일에 열정이 없다면 일을 지속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재능인데요. 가치관도 맞고 본인도 열망이 있지만 정작 재능이 없다면 사실 그 일을 지속한다고 해도 큰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재능의 여부는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관, 열망, 재능, 이 셋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진다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라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혼자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견해를 지녔다는 것에 쉽게 불안해합니다. 내가 확신하고 마음 먹었던 행동일지라도 누군가 반대하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검열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불편함을 느끼고 행여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물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이 내 기준에서 타당하다면 분명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을 바꾸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꼼꼼히 계획을 세웠고 이 일을 통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것을 권합니다. 미래에 대한 문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이 있지만 내 미래의 정답은 1 직장인, 2 사업가라는 식으로 정할 수도 없고 정해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선택을 믿고 이미 그 선택으로 인해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는 사람들,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본인의 선택에 확신을 갖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매일 피곤하고 무력해지는 것일까요? 무기력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작은 성취를 맛보는 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을 맛보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갖게 됩니다.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목표 달성이 아니라 작은 목표라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면 하루에 30분씩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보며 공부하기로 정하고 출퇴근 시간 틈틈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약속을 지켰다면 작은 성취를 이뤄낸 자신을 칭찬하고 내일도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는 것입니다. 작은 꿈들을 이뤄야 큰 꿈도 이룰 수 있고 작은 성취들을 달성해야 그 경험들이 결국 큰 성취를 위한 토대가 됩니다. 지속적으로 작은 몰입과 성취를 맛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해내는 의욕과 끈기가 생긴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반드시 없애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가난보다 정서적 가난이 훨씬 더 위험하고 극복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며 돈을 모으면 됩니다. 지식이 없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며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하면 됩니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하게 관리된 몸을 만들거나 콤플렉스인 부분을 시술하거나 성형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점과 단점을 강점과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가난이 정서적 가난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무언가 하는 데 있어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간절히 성공을 바란다면 그리고 가난의 굴레에 빠지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인생에서 없애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안정성을 없애야 합니다. 안정성의 맹점은 바로 적당히에 있습니다. 조금 위험하거나 부담이 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안정적인 것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간절하고 절박했기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명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전공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하며 상대가 나에게 기회를 주고 좋은 제안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까지 안 해봐서라는 이유로 그 기회와 제안을 거부합니다. 어떤 것이든 배우면 됩니다. 어려운 건 있지만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안 해본 무언가를 하는 건 당연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당장의 힘듦을 견디지 못해 익숙한 것만 찾는다면 발전과 성장의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없애야 합니다.
사람을 없애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무언가를 시작할 때 굳이 사람을 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건 좋지만 과해지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자연스레 나의 능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도움받을 생각보다는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찾아서 해낼 고민부터 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되면 나에게 기회를 주거나 협업을 제안할 사람들은 알아서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오래된 인연이라도 나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와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걸 알면서도 사람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보냈고 그 사람과 좋았던 추억이 많았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익숙하고 친했던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할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행복을 불러들이는 아침 5시부터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하쿠다 타다키 지음, 최선임 옮김, 스카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바쁜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시간 활용 지침서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활용해 행복과 성공을 붙잡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의 90%는 잘 풀린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계기로 인생에 행복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각 상습범이었던 저자에게 찾아온 인생 전환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아침 시간을 전혀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나는 대인공포증, 안면홍조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외국계 기업의 영업사원이었던 나는 방문 영업을 해도 상품을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상품을 팔기는커녕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무능한 영업사원이었던 나는 회사가 너무 가기 싫어서 매일 아침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이불 속에서 꾸물거리다 마지못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지각 상습범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릴 리도 없었고 인생도 즐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혼 초 우리 부부는 아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3평짜리 낡은 단칸방에 살던 그 시절은 정말로 비참했습니다. 어느 날 쇼핑을 갔다 온 아내가 왠지 생글생글 웃고 있었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고 물으니 5억짜리 복권에 당첨됐다고 상상하니 기분이 좋아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아내에게 몹쓸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해야 할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회계 지식, 영업력,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 프레젠테이션 기술 등 내가 익혀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매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한정된 시간을 쓸 것인가를 의식해 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침 시간을 포함한 시간의 유용한 활용에 신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맹렬히 일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기술을 갈고 닦은 덕분에 여러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의 질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규칙을 멋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시간 활용에 대한 높은 의식을 갖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면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간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공부나 취미, 일 등등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매일 2시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시간이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이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입니다.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있다면 2시간을 꽉 채워서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조깅이나 근육 운동의 시간을 할애하면 됩니다. 2시간의 자유로운 시간이 생긴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일부터 당장 일찍 일어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바빠서 취미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체념했거나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찾지도 못했다라고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빠도 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만들고 좋아하는 것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는 이른 것도 늦은 것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일에 쓰는 시간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바빠서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우선 일찍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우선 아침 시간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다.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다라는 사람에게도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바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아침 시간을 도전의 시간으로 정해 기술을 연마하든지 사업을 준비하는데 사용하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가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기를 해야 합니다. 무리해서라도 일찍 일어나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찍 일어나기, 일찍 자기의 순서로 발상을 전환해서 일찍 일어나기를 시작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라도 일찍 일어나면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오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일찍 일어나기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 낮에는 졸음이 오고 힘들 수도 있지만 3일에서 4일 계속하다 보면 생활 리듬이 생기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리듬이 생기면 밤에는 자연히 졸음이 와서 숙면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낮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잔업이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일찍 귀가해서 일찍 자는 생활 습관이 자연히 몸에 붙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의 비결이 있는데요. 틀에 박힌 아침이 바로 그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매일 같은 시각에 같은 행동을 합니다. 저자 또한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서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빛을 맞습니다.
그리고 침대 위에서 5분간의 좌선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아침 행동은 매일 아침 거의 같은 시각에 이루어지고 거기에 걸리는 시간도 거의 같습니다. 마치 로봇처럼 매일 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틀에 박힌 아침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식사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고 지장을 하는 등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변덕스런 마음에서 가끔은 조깅을 해봐야지, 평소보다 더 천천히 아침을 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평소와 다른 행동을 취하면 바로 시간이 모자라 아침부터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은 몇 시 몇 분 전철을 탈까라는 생각을 하거나 시각표를 체크하거나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약간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틀에 박힌 행동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면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자체는 목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일찍 일어난다는 목표가 있으면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화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일찍 일어나면 충실한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상사가 일찍 일어나라고 해서 등 동기가 애매하면 오래 지속하기 힘들고 좌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찍 일어나기 자체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일찍 일어나기를 습관화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 벽이나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으로 기한까지 정해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생활 습관을 크게 바꾸는 것은 역시 힘이 듭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그렇다 해도 졸음은 이길 수가 없다. 갑자기 몇 시간이나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다라는 약한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아침에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일어나기 힘든 사람은 15분씩 습관을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즉, 15분 일찍 일어나기를 3주 연속 해보는 것인데요. 1시간이나 2시간이라는 단위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15분만 시간을 당기는 것이라면 문턱은 훨씬 낮아집니다. 3주 이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생활을 계속했으면 이번에는 다시 15분 일찍 일어나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생활을 또 3주 이상 지속하고 계속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목표로 한 기상 시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성공을 부르는 사소한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요시카와 남이 지음, 강성우 공김, 경성라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바로 일상생활 속의 사소한 성공 습관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법칙들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들어왔을 때나 쓸 때의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제복이 없다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상하게도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푸념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갈 걱정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런 걱정들을 합니다. 어차피 몸으로 빠져나가겠지. 들어와도 결국 빠져나갈 건데 무슨 소용이야. 이 정도 돈으로는 별 도움이 안 돼. 얼마 안 가 또 부족해질걸. 예상치도 않은 수입이 생겼다면 제복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와, 재수 좋네.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 라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제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돈이 생기다니 누구한테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하며 불안에 떱니다. 돈이 들어왔을 때에는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돈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돈은 그 후에도 끊임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또한 부자가 될 소양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기분 좋게 돈을 씁니다. 돈을 써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는 만족감 때문에 지불을 할 때에도 기분이 매우 상쾌합니다. 반대로 좀처럼 생활이 펴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예전부터 갖고 싶었던 것을 겨우 갖게 되어도 돈을 쓰면서 상실감부터 맛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벌 때나 쓸 때나 항상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는 만큼 자신의 금전운이 상승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럴 때는 일단 침착하게 괜찮아,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정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선가 돈을 불러오기 때문에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힘껏 외쳐보는 것입니다. 그럼 내 힘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 에너지에 지원군이 몰려와 힘을 보태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상황을 순조롭게 벗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금전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돈다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이 이루어줄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한번 그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린 것이 강한 욕구가 되어 자신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금전을 가져다 줄 사건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합니다.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부유한 삶을 쟁취하고 말 거야. 행복한 억만장자가 되겠어. 이렇게 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면 항상 가슴 속에 새겨두고 생활해야 합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 걸까? 부자가 되긴 틀린 것 같아. 이와 같이 부정적인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만이 부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일일일비하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그에 걸맞은 생활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큰일이나 돈, 성공을 원한다면 과연 그것이 내 것이 될까 하고 의심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분명 내 것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무언가에 전력 투구하면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뭔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경제적으로 짐스럽게 느껴지는 일, 지나치게 애를 먹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그럼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것이 사라져 제복도 술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을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의 흐름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응어리져 자신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결국 고통에 몸부림치는 기운만이 가득해 여유로운 마음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짐스러운 것을 하나둘 또는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여유의 증표가 돈이나 그 밖의 갖가지 형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돈이 없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떻든 돈이 없다라는 말을 절대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말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설령 돈이 없을 때라도 돈이 없다는 말을 계속하면 자신의 귀와 세포, 피부, 뇌, 잠재의식 이 모든 것들이 듣고 있다가 더욱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또는 그렇지 않아도 또는 농담이라도 가난이라는 말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발산하는 에너지는 우리를 점점 무기력하게 하는 엄청난 파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 이 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설사 제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빈곤함에 기가 눌려 점차 결핍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농담이라도 이 말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난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하다는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자기 손으로 현실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감정입니다. 분노란 내면에 축적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쌓이고 쌓인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는 파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 분노의 감정이 들끓고 있으면 그 파괴력 때문에 매사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제복은 분노의 마음, 앙심을 품은 사람을 피하는 성질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자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풍요로움의 본질을 내면으로 느끼고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 풍요로운 삶을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부유한 사람들과 넉넉하게 돈을 벌고 생활한다면 정신적 평화도 찾아올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평소부터 가능한 온화하고 충만한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평화롭고 안정된 심리 상태는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며 우리 주변에서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만약 자신이 내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면 그 내면을 거울로 비추듯이 점차 외적인 부분과 금전 문제도 안정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온화하고 안정된 상태에서는 무슨 일을 해도 일이 순조롭게 성사되기 마련입니다. 부유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운이 좋아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란 때를 잘 잡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를 잘 잡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와 결심한 것을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남들보다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떠오른 생각이니까 라며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바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경솔하다라는 식으로 재고 따지다 보면 버스는 이미 떠난 후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즐기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 기분 좋게 즐기면서 하고 있다 보면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단숨에 고조되고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금전운도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란 풍요로운 기의 에너지가 전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자신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자연히 돈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돈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로는 제복이 붙으려야 붙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큰 성공이나 부는 대범한 생각과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얻고 싶은 것을 과감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입버릇처럼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가 있는 방법은 항상 나는 운이 좋아 라고 말버릇처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모양이나 상태, 즉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파동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은 귀와 머리 그리고 주위의 모든 것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뿐만 아니라 말의 파동이라는 에너지 공명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긍정적인 말을 한다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말하는 대로 운이 좋아지면 누가 고생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이 갖는 위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항상 그 말에 어울리는 현상을 만들어내어 말한 대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는 항상 재수가 좋아, 행운이다, 오늘도 행복해 라며 어떤 일이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입버릇처럼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여 말함으로써 더욱더 재수 좋은 일, 행운으로 가득한 일, 행복한 일들이 점점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좋은 말은 좋은 울림이 되고 좋은 울림은 좋은 파동이 되어 그 에너지가 좋은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운이 트이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입버릇처럼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밝고 긍정적인 말과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심이든 농담이든 내뱉은 말에 스스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에는 그 말이 가지는 고유 에너지와 이미지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해 버린 후의 결과가 진짜가 되면 곤란해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긍정적인 말투와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말투와 밝은 미래를 기대하는 말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날 수 있다. 손에 넣고 싶은 것은 손에 들어온다. 원하는 일은 이루어진다.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항상 운이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기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져 좋은 운을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좀처럼 그 일에 착수하지 않는 사람은 충분한 돈이 없어서 그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움직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충분한 돈이 있어도 불가능한 이유를 먼저 찾습니다. 그 일에 착수하지 못하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일에 모든 걸 걸어보자라고 하는 그 의지가 부족해서입니다. 우선 시작하면 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을 때
어떻게 돈을 마련하지 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든지 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궁핍할 때에도 돈을 마련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걱정이 아니라 어디서 돈이 들어올까 하며 돈을 수중에 넣을 생각을 합니다. 즉, 돈이 없을 때 걱정하는 사람은 언뜻 보면 해결하기 위해 궁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해결은커녕 더 큰 결핍감만 느끼게 됩니다. 한편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재빨리 돈을 굴려서 자신의 수중에 넣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합니다. 성공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인생이 잘 풀리고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들 같이 현실에서 승자가 된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매우 기분 좋고 가슴을 설레게 하며 나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 마음에 감화되어 성공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나 돈과는 연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승리한 사람들 곁에 있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승리한 사람들의 빛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 승리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어떻게든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승리한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원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시점부터 자신도 성공과 돈, 승리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믿는 대로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다 괜찮아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괜찮아는 마법의 언어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괜찮아. 괜찮아. 그 일은 잘 될 거야. 성공한 사람은 이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도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즐겨 말합니다. 이 말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안심시키는 말입니다. 우선 자신의 말로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여도 괜찮고 일에 관련된 것이거나 뭔가 꿈을 이루는 일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왠지 일이 잘 안 풀리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플하게 자신의 힘을 쏟으며 괜찮아, 꼭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왠지 매우 온화하고 조용한 기운에 둘러싸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괜찮아, 꼭 할 수 있어, 괜찮아, 이 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말하면 그 시점에서부터 우리는 매우 안심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불안해질 때에는 괜찮아 라며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법의 언어는 분명 우리를 멋진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부자의 마음을 갖고 나는 항상 운이 좋아 라고 말하고 운이 나쁜 사람을 피하라고 하는데요.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